오늘은 모모라는 아이의 잔망스러운 시선에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다가 어느새 가슴이 먹먹해지는 소설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만큼 자주 독서 모임에서 나눔을 들었던 책이 있었던가? 모모, 이 소설의 주인공 남자아이 이름입니다. 모모만큼 자주 이야기를 들었던 남자 주인공이 있었던가? 자기 앞에 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 책에 손이 가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 가득한, 그래서 무리하게 심장을 아파오게 하는 이야기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발심이 있었기도 했으며, 작품의 배경이 몸을 파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사실에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이 책에 손을 댄 이유는 마음껏 독서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시한부에 걸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젊은 시절 닥치는 대로 읽다 보면 책을 보는 눈도 길러질 거라는 기한 없는 약속 같은 걸 무한정 신뢰하는 시절은 지났다고 할까요? 요컨대 요 사이는 저는 오랫동안 제 선호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제 나름의 선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읽고 싶지 않은 책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제 삶에서 선호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책들을 읽어나가는 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책들 또한 초반 30페이지, 40페이지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과감히 내려놓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기 앞에 생은 초반 10페이지, 20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조금씩 빨리 들고 있었습니다. 절반을 넘어가면서는 읽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사람 글 맛깔나게 쓴다 라는 생각 말이죠. 다 읽고 나서는 읽지 말았어야 했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난제를 던져주고 말았으니까요. 아무튼 책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모는 10살 배기 꼬마 아이입니다. 모모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로자 아줌마의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로자 아줌마도 젊었을 때는 엉덩이로 먹고 살아갔지만, 참고로 엉덩이로 먹고라는 표현이 선정적이라고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매춘부들이 의도치 않게 낳은 모모와 같은 아이들을 위탁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모는 아랍인이고 로자 아주마는 유태인입니다. 이른바 종교적 앙숙관계가 양모와 자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었죠. 모모의 어린 시절에 악동짓, 그러니까 엄마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으면 집안과 집으로 통하는 계단에 똥을 싸질러 대는 그런 짓 말입니다. 그런 짓을 서슴지 않게 하는 묘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책의 대다수는 로자 아줌마가 이제는 기력을 거의 잃어서 자주 치매를 앓는 장면들에 할애합니다. 그때마다 어린 모모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로자 아줌마는 젊은 시절 엉덩이로 먹고 살던 시절처럼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모모가 보기에도 역겨울 정도로 말입니다. 로자 아줌마는 루테인이라는 이유로 나치 시절에 강제 수용소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신이 돌아올 때는 어린 모모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자신을 병원에 보내지 말라고요. 그들은 약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테니까 그건 고문과 같은 거라고 말입니다. 병원에 갇혀서 바깥 세상에는 나오지 못하고 약물로 숨은 붙어 있겠지만 대다수는 약에 취해 멍한 상태로 있는 게 제대로 된 삶이겠냐고 말입니다. 그건 나치의 강제 수용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입니다. 작가 에밀 아자르, 로맨 가리의 필명입니다. 에밀 아자르는 전혀 미래가 없는 것처럼 소설을 전개해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복되는 일상의 사파들을 나열하듯이 소설을 써내려가 소설의 어느 부분을 펼쳐도 그날의 일상일 것 같은 느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가지지 않고 읽어 나가다 보면 소설은 어느새 끝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성을 통해 에밀 아자르는 로라 아주마와 모모의 사랑이 결말 부분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비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부터 존재했던 것, 그러니까 비를 독자들로 하여금 새삼 깨닫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 심각할 수도 있는 주제, 즉 아랍인과 유태인 사이의 정치, 종교적 문제, 불법 체류, 매춘에 대한 사회적 시선, 안락사 등을 부담스럽지 않은 일화를 통해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게 전개해 나가는 에밀 아자르의 글솜씨에 보는 내내 감탄하며 읽었습니다. 제가 감탄한 문장 몇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냄새가 났다. 그것은 내 빌어먹을 생, 이건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짓거려 보는 소리다. 에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이었다. 내 말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유태인 노인네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다. 나는 식물 인간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미국인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심한 고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십자가에 17여 년 동안을 매달려 있는 셈이니까. 아니에요. 고맙지만 난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나는요, 자연의 법칙 따위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할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네. 하나의 멋진 문학 소설을 읽는다는 건 진정 또 하나의 멋진 인간, 그러니까 세계를 만나는 것이라는 말, 정말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주말입니다. 모두들 멋지고 행복한 주말을 만끽하고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